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딜런 하퍼에 이어 오늘도 럿거스 대학교의 유망주 한 명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에이스 베일리죠. 쿠퍼 플래그, 딜런 하퍼와 함께 2025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윙 자원, 그리고 하이라이트 머신이라는 별명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인데요. 2m 8cm의 큰 키에 날렵한 윙 스코러인 그는 기본적인 운동 능력은 둘째치고 슛, 돌파, 블록, 리바운드까지 모두 갖춘 진짜 올라운더 플레이어입니다. 하이라이트만 보면 거의 NBA급 덩커이고 플레이를 보면 이미 NCAA 수준에서 한 단계 위의 움직임을 보여주죠. 특히 듀오인 하퍼와 함께 럿거스를 이끄는 동안 NCAA 팬들은 이 둘을 현대판 듀란트와 하든이라고 하며 굉장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에이스인 이 선수가 왜 정말 에이스인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NBA 윙 자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에이스 베일리는 2005년생의 조지아주 출신으로 실제 본명은 에이리어스 베일리지만 대부분의 팬들과 스카우터들은 그를 에이스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진짜 에이스니까요.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전미 유망주 랭킹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고 특히 23-24 시즌을 기점으로 여러 평가기관에서 랭킹 2, 3위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키도 크지만 윙스팬도 무려 7피트가 넘는 압도적인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단순한 윙 플레이어가 아닌 경기 흐름을 바꾸는 존재로 자리 잡은 선수인데요. 20득점 이상은 기본으로 하면서도 리바운드, 블록, 스틸, 속공 마무리까지 전방위로 활약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하이라이트를 만드는 능력인데요. 단순히 득점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풀코트 돌파 후 원핸드 덩크, 블록 후 속공 트랜지션, 수비수 머리 위로 꽂아넣는 포스터 덩크까지 그의 클립은 SNS에서 항상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미국 고교 농구계에서 베일리의 덩크 하이라이트는 일종의 시리즈처럼 소비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그저 덩크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중거리 점퍼, 코너 3점, 드리블 후 페이더웨이 같은 기술적인 옵션도 적극적으로 장착해 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다양한 득점 루트를 가진 올라운드 스코러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 역시도 딜런 하퍼처럼 대학 진학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 명문 대학교들의 러브콜을 받았음에도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다는 이유로 럿거스 대학교 진학을 선택했죠. 당연하게도 베일리는 NCAA 데뷔와 동시에 수많은 하이라이트를 생산했고 이미 NBA에 준비되었다는 평가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이스 베일리의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폭발적인 운동 능력과 공격 본능입니다. 베일리는 점프력, 속도, 스텝의 반응 속도까지 모두 최상위 수준입니다.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의 아이솔레이션 돌파는 물론 트랜지션에서 볼을 잡는 순간 이미 골밑까지 도달해 있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특히 엄청난 탄력은 진짜 NBA급이고 리바운드도 곧잘 잡아냅니다. 두 번째는 득점 루트의 다양성인데요. 베일리는 단순한 속공 피니셔가 아니라 탑에서 스크린 받고 드리블 점퍼, 베이스라인 돌파 후 리버스 레이업, 코너 3, 엘보 점퍼, 심지어 포스트업까지 슛 셀렉션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매경기 상대 수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왼손을 활용한 피니시도 능숙하고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유로 스텝도 잘 쓰죠. 세 번째는 수비에서의 임팩트입니다. 긴 윙스팬을 활용한 블록뿐만 아니라 1대1 대인 방어력까지 훌륭한데요. 특히 공이 없는 공격수에 대해서도 수비 위치를 잘 잡고 있고 헬프 수비에서의 판단력도 눈에 띕니다. 그는 스스로도 수비는 내 자부심이다라는 말을 할 만큼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에너지를 쏟는 타입이죠. 마지막으로는 오프 더 볼 무브를 들 수 있습니다. 베일리는 공이 없을 때도 꾸준히 컷인을 시도하고 백도어 컷, 베이스라인 슬립 같은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베일리의 강점과 NBA에서의 포텐셜을 한번 알아볼까요? 베일리의 가장 큰 강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 운동 능력과 수비 포텐셜입니다. 특히 리커버리 속도가 빠르고 한 발로도 높이 점프할 수 있어 픽앤롤 상황에서 스위치하거나 로테이션 수비를 할 때 가장 큰 강점을 보이죠. 단순히 피지컬로 하는 수비가 아니라 수비 센스와 반응 속도를 함께 갖춘 선수입니다. 또 다른 강점은 트랜지션 게임에서의 파괴력인데요. 베일리는 수비 후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능력이 탁월하고 에너지 레벨까지 높아 풀타임 수비와 전환 공격 모두를 감당할 체력과 집중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격 측면에서는 아직 완성형은 아니지만 세컨드 점퍼나 원드리블 점퍼, 코너 3처럼
NBA에서 요구하는 미니멀한 공격 옵션들을 빠르게 익히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죠. 또한 고등학교와 NCAA에서도 드러났듯 클러치 상황에서 주저없이 올라가는 공격적인 마인드도 인상적입니다. 이번에는 냉정하게 베일리의 단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도 들여다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는 외곽슛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베일리는 미드레인지와 커팅 공격은 안정적인 반면 3점 슛에서는 아직 일관성이 부족하죠. 릴리즈 속도나 폼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수비수가 압박할 때 성공률이 떨어지고 슛 셀렉션에서도 아직 정제되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볼 핸들링의 불안정성인데요. 드리블 돌파는 가능하지만 여전히 왼손 드리블과 복잡한 드리블 시퀀스에서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습니다. 탑에서의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는 종종 턴오버로 이어지는 장면도 있고요. 특히 NBA에서는 수비수들의 손이 훨씬 빠르고 도움 수비도 빠르게 붙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핸들링과 공간을 만드는 드리블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는 게임 템포 조절 능력이죠. 베일리는 주로 폭발력으로 경기 흐름을 바꾸는 타입이지만 느린 흐름의 하프코트 경기에서는 아직 리듬을 스스로 만드는 능력이 약한 편입니다. 공을 갖고 있을 때 공격의 템포를 끌어올리거나 늦춰주는 리딩 감각은 좀 더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죠. 네 번째는 경기 내 집중력의 기복인데요. 베일리는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어이지만 경기 내 흐름에 따라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비 로테이션에서 늦거나 공격 리듬이 끊긴 후 리셋을 하지 못하는 모습 등이죠. 이건 체력과 멘탈 관리 양쪽 모두의 영역인데 프로 레벨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곧 실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큰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에이스 베일리는 2025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가장 업사이드가 확실한 윙 자원 중 하나인데요. 그의 운동 능력, 사이즈, 수비 범위, 공격 다양성은 이미 NBA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여기에 경쟁심, 경기 감각, 팀 내 존재감까지 더해져 있어 조금만 손을 보면 금세 로테이션을 넘어 주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선수입니다. 현재 3픽을 가진 필라델피아가 스타 선수 영입을 위해 3픽을 트레이드할 가능성도 있어 과연 어느 팀으로 가게 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에게 어울리는 몇몇 팀들이 있죠. 첫 번째 후보는 샬럿 호네츠입니다. 이미 라멜로 볼과 브랜든 밀러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공수 양면에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윙 자원은 부족하죠. 베일리는 특히 수비와 트랜지션 공격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쓰이기에 딱인 선수입니다. 두 번째는 유타 재즈인데요. 긴 리빌딩 사이클에 있는 팀으로 베일리처럼 사이즈 좋은 윙을 데려와 장기 프로젝트로 키우기 좋은 환경입니다. 게다가 수비 중심 시스템을 바탕으로 성장시키면 매우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죠. 팀에 따라선 주전 3번으로 혹은 포지션을 가리지 않는 멀티 디펜더로도 활용이 가능한 베일리가 과연 향후 NBA의 미래를 이끌어갈 올스타급 윙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